안녕하세요. 얼버린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 뉴스 시간입니다. 여행과 관련된 한 주간의 소식들을 모아 여행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캐나다 보건 전문 패널들이 정부의 호텔 격리 폐지를 권고했는데 연방 정부는 이를 어길 시 내는 벌금을 5천 불로 인상했습니다.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이 호텔 격리 지침을 어길 시 내야 되는 벌금이 최고 3천 불에서 2천 불이 더 오른 셈입니다. 어차피 일반 사람들은 다 호텔 격리를 하고 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격리를 안 받거나 국경을 돌아오면서 꼼수를 피우는 건데 이들에게 3,000불이던 5,000불이던 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문 패널들이 폐지를 권고한 이유는 이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또 비싸다는 이유였죠. 요즘 공항 코로나 검사가 빨라져서 하루면 나옵니다. 하룻밤 머무르고 3일치 반값을 내고 있는데 한식처럼 따끈따끈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나머지 이틀은 왜 환불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온타리오하고 퀘벡주에서 호텔 격리 위반자들에게 발부한 티켓은 총 798장이었다고 합니다. 호텔 격리 폐지를 권고했더니 벌금만 올려버렸네요. 아무튼 관건은 캐나다 정부 호텔 격리가 6월 21일까지 연장됐지만 앞으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호텔 격리를 대체할 어떤 시스템을 과연 연방 정부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무엇을 핑계로라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 캐나다가 작년 코비드19 여파로 수십억의 손해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삭감했음에도 최고 경영진과 관리자들에게 총 1,0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승무원 노조는 수만 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호화로운 임원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은 도덕적 파산이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저스틴 트루도 총리 역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한 뒤 고위 간부들에게 1,0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 캐나다는 고위 경영진들은 코로나19를 맞아 연방정부와 수십억 규모의 구조 패키지를 협상시켰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주주들의 보너스와 주식 보상을 정당화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코로나 이후 2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하며 정부의 긴급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6억 6,600만 달러를 수령하여 일부 나머지 직원들의 급여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에어 캐나다의 여러 임원들은 코비드19 봉쇄 기간 동안 스테이홈 오더를 지키지 않고 여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SNS에 올라와 에어 캐나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미서부 여행이 재개되어 옐로우스톤이나 3대 캐년 등의 버스 투어가 미미하나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산토리니, 아이슬란드, 크로아시아 역시 7박 8일 일정으로 투어가 확정되어 계획되어 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문은 꽉 조여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직 캐나다 정부는 해외여행에 대한 어떠한 정책에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한 현실과 캐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내년에 선거를 앞둔 집권당의 실익들이 모두 맞물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딘 것 같은데요. 자가격리 면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개편 등 해외여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여행생활. 공항 영상을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인천공항 입국과정 영상을 보신 분들이 캐나다 입국과정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입국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또 건강하세요.